대한민국 최고 병원 의사가 전하는 건강 이야기. 서울대학교 병원 팟캐스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립선암의 증상과 진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 병원 비뇨기과 정창욱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전립선암은 증상이라는 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나요? 네, 물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립선암 진단 받으신 분들이 증상 없이 발견되는 경우가 제일 많긴 한데요. 전립선암도 크기가 커지면 전립선 그 자체가 이제 커지면서 요도를 압박하기 때문에 소변 보는 게 좀 불편해진다든지 그런 그 배뇨 관련된 증상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혈뇨가 있다든지 소변에 피가 나온다든지 이런 증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이가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전이 부위의 통증이라든지 이제 그런 이제 그 특이한 증상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그냥 배뇨 증상이나 혈뇨 이런 것들이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랑 비슷한 건가요? 네, 뭐 기본적으로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랑 비슷한 증상이라서 증상만으로 전립선 비대증과 암을 구분할 수는 없고요. 결국 정확한 진단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소변 보기가 좀 불편한 거를 단순히 나이 탓이나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그럴 거라고 그냥 생각하시고 정확한 진단을 안 받으시거나 그냥 약만 드신다든지 이런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아무래도 암은 조기 발견이 결국은 중요해서 이제 국가암검진에서 특정 연령부터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전립선암도 그런 암검진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현재는 국가암 그 검진 사업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 비뇨기 학회에서 여러 차례 요청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태고요. 학회에서 권고하는 그 권고안은 40대 이후부터는 매년 1년에 한 번 정도 PSA 검사를 포함해서 검진을 해보는 거를 권고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40대 PSA 수치가 낮다든지 그런 경우는 뭐 2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좀 조절을 해서 개인에 맞춰서 할 수는 있습니다. 아까부터 PSA 혈액 검사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 검사가 어떤 검사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PSA라는 거는 우리말로 전립선 특이항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립선 암 특이항원이 아니라 전립선 특이항원이기 때문에 전립선에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다 그 상승할 수 있죠. 그래서 흔하게 PSA 수치가 올라가는 원인으로 전립선 비대증도 있을 수 있고 전립선 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립선 암일 때는 꾸준히 올라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피검사를 통해서 PSA가 수치가 높다 그러면 일단은 암이 있을 수도 있을 그 가능성이 있다는 걸 항상 알고 정확한 정밀 검사를 더 해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또 노인이신 경우에는 건강하시면 PSA를 굳이 노인에서는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것도 있던데요. 그거는 이유가 왜 그런가요? 전립선 암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비교적 순한 암에 속하기 때문에 기대 여명, 즉 이제 앞으로 사실 날이 한 10년 정도 이상인 경우에만 진단이 됐을 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수술이나 이런 것들의 이득을 보려면 기대 여명이 10년 정도는 돼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그 남성분들의 10년 기대 여명 남는 기준이 요즘 한 79세 요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80세 이후부터는 PSA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환자들이 순한 암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은 필요하긴 하고요. 어떤 증상이 동반되어 있을 때는 뭐 이렇게 스크리닝 하는 게 아닌 그 증상이 있어서 할 때는 뭐 PSA를 저희는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비대증이나 염증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PSA를 검사해서 높게 나왔을 경우에 그 이후의 정밀 검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그 통상 PSA 수치가 한 번 높게 나왔다고 저희가 다 조직 검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 간격을 두고 한두 번 정도 더 체크를 해보고 수치가 꾸준히 높게 나오는 경우라든지 저희가 보조적으로 보는 피검사들이 또 있거든요. 프리-PSA라든지 이런 다양한 검사들을 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하고요. 그 다음에
전립선 초음파 검사 이런 것들을 같이 곁들이고 측정 수지 검사 이런 것들을 해서 전립선 크기라든지 그다음에 뭐 암이 의심되는 병변이 있는지 만져지는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확률을 계산해서 확률을 바탕으로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조직 검사라는 건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조직 검사는 그 초음파를 보면서 전립선에서 한 12군데 정도 위치에서 조직을 바늘로 채취하게 되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갑상선이나 유방처럼 초음파나 이런데 그 전립선 암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PSA 수치가 높아서 암이 의심이 된다고 했을 때 특별히 위치를 찾아가지고 찔러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아직까지는 이렇게 이제 표준적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12군데 정도 위치에서 이제 그 정해진 위치에서 저희가 조직을 채취해서 암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마취하고 하는 건가요? 국소 마취를 하게 되고요. 국소 마취하고 하면 뭐 크게 뭐 심한 통증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제 악성도에 대해서 지난번에 잠깐 언급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남성들에서 발생하는 전립선암이 서구에 비해서는 좀 더 악성도가 높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 악성도를 평가하는 어떤 뭐 지표 같은 게 있나요? 네, 그 병리학자 이름을 따서 글리슨 점수라는 거를 이제 이용을 하고요. 이제 제일 많이 분포되어 있는 모양. 을 첫 번째 하고 모양. 그다음에 그런 모양 이제 그다음 모양이 많은 거를 이제 두 번째 해서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걸 합쳐가지고 점수를 매기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2, 3, 4, 5점이 있는데 3점짜리가 두 개면 이제 6점. 초음파로 모양을 봐서요? 아니요, 이거는 이제 병리 검사. 조직 검사 결과에서. 조직 검사 결과에서 조직 검사. 그 세포의 모양이랑 네네. 이제 그런 그 형태학적인 특징을 가지고 이제 악성도를 매기는 거죠. 그래서 암은 그 점수가 제일 낮은 게 6점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6점부터 10점까지가 있고요. 6점인 경우에는 비교적 순한 암, 그다음에 7점인 경우에는 중간 정도, 8점 이상은 비교적 좀 악한 암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이건 조직 검사를 했을 때 그럼 그 조직 자체가 얼마나 이제 막 빨리 퍼질 거냐 이런 거를 보는 거란 점수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 이제 또 사실은 아까 그 5년 생존율이 높다고 말씀은 해주셨지만 그 중에 그렇지 않은 분들이 분명히 계신 거잖아요. 이제 다른 기관으로 전이가 되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상당히 많이 진행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전이가 있는 암은 완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뭐 좀 진행이 많이 된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가장 흔하게 전이되는 부위는 골반에 있는 임파절로 제일 많이 전이가 되고요. 그 다음으로 전이가 많이 되는 거는 이제 사람 뼈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립선암이 진단이 되면 기본적으로 전립선 MRI랑 그다음에 그 뼈 스캔이라고 핵의학 검사를 통해서 뼈에 전이가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병기를 그러면은 이제 전립선 안에 있는 경우와 전이가 된 경우 이렇게 나눌 수 있을까요? 병기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수술을 통해서 전립선을 이제 적출을 한 경우에 정확한 병기가 결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전립선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 전립선 안에만 있는 경우를 2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립선 주변까지 조금 나가 있는 경우 또는 그 정낭까지 좀 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3기. 그다음에 방광이나 그 주변 장기까지 침범을 하면 4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기는 없나요? 전립선암은 최종 병리 결과에서는 1기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서울대학교 병원 건강톡톡 오늘은 전립선암의 증상과 진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립선암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민선, 도움 말씀의 우리 병원 비뇨기과 정창욱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